굿모닝 이연주. 자, 너무 멋지다고 하는데 아까 그러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어떤 네. 점에서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는 단계가 한 단계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분기점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네. 있었는데 이제 겨우 이제 약간 이제 그래도 평평해지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저쪽은 그냥 완전히 선한 물이고 막 네. 정의의 사도고 그렇죠. 막 이렇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자인가 이렇게 또 착각까지 하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기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이제 뭔가 확실히 좌파구나. 네. 확실히 좌파구나. 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무리들이구나. 그리고 위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우파도 문제가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도 잘못하고 나면 잘못했다고 고개라도 숙이는데 염치가 네. 있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맞아요. 그냥 담담히 비난을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야, 얘네들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쪽 우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만만치 않고 그럼, 오히려 더 네. 심하구나. 그래서 약간 국민들이 이제 객관성을 좀 회복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그다음부터 뭐냐?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낫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바로 그거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대안이 낫다는 되고, 네. 그걸 보여주는 그걸 단계다. 보여줘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사실은 이미 조금 끝났다고 봐요. 네, 사실은 장관으로는 가 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다수 그럼요.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투쟁은 하지만 조국이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대안을 보여주기. 네. 그다음에 조국을 결국에는 조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들 조금 전환을 해야 될 네. 그런 근데 이현주 상황. 의원이 그냥 삭발했을 때 이 민주당 지지자들 문바 뭐 육바 족바 할 것 없이 너무나 인신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걔네들 네. 원래 이제 그런 애들이죠. 네. 어느 정도입니까? 어, 공격해야 되는 수준이. 뭐 그냥 막 조롱하고 네. 네. 그냥 깔깔거리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캡처해놓고 네. 막 거기다 막 낙서하고 깔깔거리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 하는데 그 앞에서 막 네. 단식하는데 뭐 먹으면서 약 올린다. 인간적으로 네. 너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저는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네. 너무 웃기는 건 뭐냐. 네. 그때 그렇게 그걸 비판했던 언론들. 그렇죠. 왜 네. 지금은 조용하냐?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이렇게 치우쳐 있는가 알 수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도 이번에 그래도 언론의 역할도 꽤 컸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언론인들한테 감사하고 검찰에 감사하는 그 양심적인 분들한테 네, 그렇죠. 감사하는 네. 멘트도 했습니다. 그때 네, 머리 네. 깎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 무거운 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옛날로 치면요 거의 자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해선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무겁게 전달을 해야 이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또 보고 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고 우는 사람이 많기를 바랬어요. 네, 네, 네. 자, 이 서슬퍼른 좌파 광란의 시대에 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거친 말을 틀린 말은 아닌데 대검에 몰려가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네. 미치겠어요. 정말로. 아니 집단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광기죠. 네, 광기.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돼. 네.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태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댓글로 비판하는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몰려가서 데모를 그러니까요. 하는 예. 것은 그 말하자면 이게 뭐냐 네. 이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시즘 사회에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집단적으로 억압하면서 우리 편은 잘못이 있어도
처벌되면 안 되니까 너 수사하지 마라고 하면서 집단이 몰려가서 압박을 하고 일종의 독재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독재가 누구에 의해서 아니 옛날처럼 뭐 옛날에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막 휘두르면서 독재 그게 아니고 그 지지층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독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파시즘이죠. 파시즘. 그렇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특히 이제 과거 검찰청사 앞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규모도 사이즈가 틀려요. 좌파들 동원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5천 명이 몰라가지고 또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설치고 그랬죠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정경환 씨하고 친했대요. 정경환 씨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뉴욕 한일회장 제가 하면서 네. 아니 그냥 너무 많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을 네. 막 찬양하고 네. 80년대 초반에 네. 그러면서 5.18 막 진압한 거 잘했다 그러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의 박지원은 세상에. 지금의 박지원의 적이네요. 아니 그래놓고 무슨 5.18 하면 자기가 뭐처럼 그러니까 DJ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자기가 DJ 가신인 양 해놓고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화 우리가 지금 민주화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놓고는 막 이런 거 비난하고 말이죠. 조롱하고. 야, 정말, 제가 보면요. 이제 집에 가셔야 돼, 이제. 빨리 가셔야 돼요. 평생 이익만 쫓아다닌 네, 정치인이 정말 아니죠. 혐오스러워, 네, 혐오스러워. 우리 트럼프를 맞습니다. 장사꾼이라 하지만은 그런 차원이죠. 네. 그 뭐, 진짜 트럼프보다 훨씬 못합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트럼프는 뭐, 그래도 뭐라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아.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 좀 안 됐긴 했어요. 연세도 80이 되신 분이 또 나이도 이렇게 막 속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머리가 그렇게 되시면은 저기 잘 안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마다 이상한 말씀만 하니까 너무 언론에서는 재밌다 저 할배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도 약간 미쳐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기자들 예. 관리를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네. 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뭐 정의당도 이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아까 파시즘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네. 우파 좌파에 말씀하시지만요. 이 좌파도 아니고요. 그냥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네. 사이비 좌파입니다. 네, 사이비 이런 좌파. 좌파는 없어요, 전 세계에. 파시즘이에요, 네. 파시즘. 네. 그러니까 나치즘하고 그렇죠.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같이 어울려서 막 휩쓸려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단의 어떤 광기에 휘말리게 되면 이성을 잃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왔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우상화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공지영이 지난번에 한 말이 너무 저는 쇼킹했어요. 나름. 왜냐하면은 그 뭐 모든 권력 이게 평등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그동안 하다가 뭐라고 했냐. 문프가 마음대로 조국을 임명하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문프를 찍음으로 해갖고 모든 권한을 양도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헌법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네.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 완벽한 파시즘이에요. 그들이 파시즘이에요. 네, 탄핵 당시 얼마나 헌법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개그맨 그 친구가 헌법 달달달 김제동. 김제동. 네. 김재동 달달달 외우면서 헌법 이야기했던 그들이 헌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유시민도 저는- 헌법 이야기하지만 무식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마디로 뭐냐 하면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에요. 파시즘과 권력의 사유화. 그러니까 지지자를 비롯해서 그 주변은 파시스트가 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중심의 권력자들은 사유화하고 있어요, 권력을.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자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미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해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해야 돼요. 내 주권을 자기들이 멋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지금 보면 딱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임명을 강행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런 거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고 네. 진짜 막 돌아버리겠어요 정말로.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려면 이현주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국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그 판에 우리 우파 그렇죠. 의원들은. 네.
뭐 또 이제 뭐 연대한다 뭐 어쩐다 하다 보니까 네. 또 손학규 대표는 또 안 한다고 네. 그러고 이제 또 자기 욕심이 이제 또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막 하자 그러고 네. 저는 박지원 대표한테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사실 이런 사태들이요. 다 네. 그런 연세 드시고 다선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사태를 다 묵과를 해온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광기로 사회가 물들어가는 거를 계속 봐왔고 방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안해동 해왔어요. 사실 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광우병이라든가 촛불 집회라든가 저는 일부는 이제 그때 분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친 광기로 연결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이거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래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사이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동을 네. 걸지 않고 오히려 거기 부안해동이 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국처럼 부패하고 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부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문제가 네. 많았잖아요. 그럼 뭐 물러나야지. 저는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 뭐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 싹 다 물러가. 응? 다음 총선 때요 다 떨어뜨려야 돼요. 맞습니다. 음. 그들이야말로 이제 부패 구조의 수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수혜를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지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파 쪽에서 무조건 뭐 뭉치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맞아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 뭉치고 그쵸. 연대를 하고 맞아요. 진짜 다음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스타일의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네. 있어요. 저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혀 예측을 할 네. 수가 네. 없어요. 어떻게 그 준비를 전망하십니까? 네. 해야죠. 예. 선거, 내년 선거를요.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일반 그 국민들 대중들하고 눈높이가 여의도 의원 중에서는 비슷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기득권에 대한 네. 철저한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쪽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걸 비판을 하려면요. 네. 스스로 굉장히 엄격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네, 네.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이 우파의 어떤 특징 중에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도덕성과 사명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네. 유능함 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똑같이 저는 그냥 쓸려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